투자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투자 향해사 이 대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관련해서 좀 이야기 드리려고 하는데요. 제 채널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최근 들어서 계속해서 영상 올려드렸을 때 여러분들 아마 체크하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제가 뭐라고 말했었죠? 그냥 지금은 꾸준하게 홀딩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해서 강조를 많이 했었죠. 자, 결국 결과는 어떻게 되고 있죠? 꾸준하게 우상향 기조가 들어와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결국 AI 쪽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확장세가 나타나면요. 보시는 것처럼 이 전력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는 꾸준하게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 상황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결국 원전 쪽은 계속해서 부각이 될 수밖에 없는 게 현 시국일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보시는 것과 같이 최근 외국인부터 기관, 금투까지 계속해서 메이저 쪽에서는 꾸준하게 수급이 들어와 주고 있죠. 자, 근데 이상하게 반대로 개인들은 물량을 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전형적으로 지금 물량이 개인 쪽에서 나오는 것을 외국인 기관 금투가 받아주고 있는 상황이죠. 이럴 때가 여러분들 정말 좋을 때예요. 그러니까 개인들이 생각할 때는 고점이라는 인식이 강하게 들어올 때 메이저들은 그 물량을 받아내는 상황인 거죠. 자, 그러면 이게 어느 정도 주가가 우리가 생각했을 때 두산 에너빌리티가 더 이상 못 올라갈 것 같을 때 그때는 계속 올라갑니다. 그러다가 이거 지금이라도 타야 되나 할 때, 그럴 때 이제는 외국인 기관 금투가 던질 때 그 물량을 개인들이 받아내기 시작을 한다는 거죠. 자, 그렇기 때문에 지금 시점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 근데 사실 지금 차트만 놓고 봤을 때 솔직히 차트가 큰 의미가 있습니까? 지금 올라가는 부분들, 기술적인 관점이 좋아서 올라가나요? 그건 아니에요. 결국엔 재료입니다. 재료가 지금 워낙 좋기 때문에 사실 지금 시점에서는 재료를 우리가 더 알고 있는 게 더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제가 두산 에너빌리티 투자 포인트를 총 4가지를 좀 가지고 왔어요. 첫 번째로는 AI 전력 전쟁에 대한 부분들의 이슈가 지금 부각이 되고 있습니다. 자, 트럼프 발언 보도가 일단은 포함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두 번째는 전력 설비와 원전, 가스터빈 관련주의 차별화 프레임을 두산 에너빌리티가 현재 가지고 있는 상황이죠. 그리고 세 번째는 테마와 정책, 빅테크 전력 이슈가 주가를 현재 끌고 가고 있는 상황이고, 네 번째는 국내 원전 밸류체인 쪽이 동반적으로 강세 포지션 흐름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가장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그 이유도 제가 오늘 명백하게 좀 말씀을 드릴 테니까 가지고 있으신 분들 일단 여러분들 계속 홀딩을 해야 되는 그 이유까지 제가 오늘 명확하게 좀 말씀을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시점에서 우리가 다시 봐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이 종목이 단순히 원전 테마주라서 봐야 될까요? 절대 여러분들 아닙니다. 이제는 전기를 둘러싼 산업 구조 자체가 바뀌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 변화의 한가운데 뭐가 있습니까? 두산 에너빌리티가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돼요. 결국 이제는 원전 테마주가 아닙니다. 전력 인프라 구조로의 변화의 중심에 서 있는 게 이제는 두산 에너빌리티고, 그 안에서 숫자가 이제는 찍힐 수 있는 구간이 점차적으로 다가와주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주가가 타당성을 입증을 시켜주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알고 계셔야 되는 부분이에요. 자, 그래서 지금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들 굉장히 단순합니다. 뭐죠? 당연히 AI라는 키워드죠. 이 AI라는 키워드가 지금 굉장히 단순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자, AI 데이터 센터는 예상보다 훨씬 많은 뭐죠? 전력을 소비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그래서 최근에 미국에서는 이 서버 경쟁이 아니라 전력 확보 경쟁, 이른바 AI 전력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표현까지 등장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자, 그래서 1월 18일, 19일 보도 흐름을 보면요. 빅테크 기업들이 수년 단위로 대규모 전력 계약을 선정을 하고요. 또 전력망, 또 발전소를 먼저 확보를 하지 않으면은 결국에는 AI 투자 자체가 지연이 될 수 있다라는 그 압박 프레임이 계속해서 커질 수 있다라는 압박감, 그 심리감을 지금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자, 결국 이거는 여러분들 단순히 정책적인 구호, 포지션이 절대 아닙니다. 자, 기업들이 실제로 그 자본을 집행을 하기 시작한 국면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이 흐름에서 시장이 가장 먼저 찾는 건 뭐죠? 당장 전기를
만들어 줄 수 있는 그 설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자, 그럼 그 설비를 찾을 수밖에 없는 게 단연 누구죠? 지금 상황에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위치에 다시 선명해질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에서 팩트일 수밖에 없는 부분입니다. 자, 왜냐면은 원전과 그리고 SMR 이 부분들이 중장기 해법이라면은 가스터빈은 뭐죠? 단기적으로 가장 현실적인 카드가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죠. 자, 설치 속도가 굉장히 빠릅니다. 가스터빈은. 그리고 대규모 전력을 비교적 짧은 시간 안에 공급을 할 수가 있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두산 에너빌리티는요, 2025년, 그러니까 작년이죠. 작년 말 미국 데이터 센터양 이 380기가와트시급의 가스터빈 공급 계약을 이미 체결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추가 공급 가능성까지도 이미 언급이 된 상황이죠. 여기에 AI 전력 수요가 실물 수주로 연결된 사례를 뭐죠? 이미 확보를 했다라는 소리로 우리가 해석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소리가 되는 겁니다. 자, 여기에 최근에 수급 흐름이 어떻게 되고 있어요? 메이저 쪽으로 굉장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러니까 원자력, 전력, 인프라 관련 ETF가 또 단기간 강한 상승 흐름을 또다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도 한 부분이죠. 자,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지금 시장에서는 당연히 원전부터 SMR 그리고 가스터빈, 전력, 설비 대표주로 빠르게 뭐가 되고 있죠? 수급이 이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수급 자체가. 자, 그러면은 이 안에서 ETF도 강세고 섹터 자금 유입도 좋고 성장 산업에 대한 부분들의 재분류 신호까지 나타나고 있다? 그럼 당연히 지금 SMR부터 시작을 해서요. 대형 원전부터 시작을 해서요. 가스터빈까지 시작을 해서요. 이 모든 기술력을 현 시점에서 가지고 있는 게 국내에서 누구밖에 없습니까? 두산에너빌리티밖에 없습니다. 지금 상황에서는 대안책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시장에서도 원전 쪽 관련해 가지고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그 수혜를 온전히 다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건 여러분들 단순히 개별 기업 이슈라기보다는요. 전력 인프라 섹터 전체가 다시 성장 산업으로 분류가 되고 있는 그 신호에 가깝게 오고 있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겁니다. 그 안에서 두산 에너빌리티가 원전 주기기부터 가스터빈, 전력 설비, 그리고 장기적으로 놓고 볼 때는 정비 서비스까지 연결되는 포트폴리오를 동시에 갖고 있는 기업이라고 보시면 돼요. 자, 그럼 여러분들 정비 서비스가 무슨 말인가 할 수가 있겠죠. 자, 단순히 원전 같은 경우는요, 설치만 하고 마무리가 되는 게 아닙니다. 자, 다른 기업들은 원전에 그냥 설치만 하고 마무리하는 곳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두산 에너빌리티는 조금 다르다라는 거죠. 원전 혹은 SMR이나 가스터빈을 설치를 하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 보수부터 그리고 어떤 서비스 그리고 어떻게 뭐 업그레이드나 그리고 뭐 운영에 있어서 어떤 차질이 생길 수가 있죠. 이런 부분들 유지 보수들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가 있는 거죠. 장기적인 뭐가 생기는 겁니까? 캐시플로우가 생기는 거예요. 서브적으로. 그러니까 이 부분까지도 두산 에너빌리티가 전부 다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좋은 상황입니까? 실질적으로 반복적인 매출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이미 이것도 가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서비스 부분까지 가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반복적인 매출 쉐어까지도 가능한 상황인 겁니다. 이게 동시에 선순환 구조를 다 이루어 나갈 수가 있는 상황인 거죠. 두산 에너빌리티 입장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원전 관련해서는 두산 에너빌리티가 계속해서 대장 역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에서 현실적인 대안책일 수밖에 없는 부분인 거죠. 자,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은 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지금 들고 계시는 분들 같은 경우 원전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사실 그간 기대를 굉장히 많이 했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변동성에 흔들려서 답답했던 그런 기억도 굉장히 저는 많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되고 있죠? 뉴스는
계속해서 커지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언제 들어가야 하는지 그런 기준이 없어서 늘 망설이게 되는 분들도 분명히 많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여러분들 이제는 그 관점이 저는 분명히 달라져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이유는 뭐냐? 최근 제가 말씀드렸었잖아요. 1월 18일 그리고 19일에 뭐가 나왔었냐? 보도에서는 AI 데이터 센터발 전력 부족 이슈가 구조적인 문제로 부각이 됐다라는 거예요. 제가 옆에도 적어놨죠. AI 전력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시작이 됐다라고 이때 보도가 나왔습니다. 자, 이 이슈는 여러분들 단순히 원전 테마가 아니라요. 원전과 SMR, 가스터빈, 전력 인프라 전체 밸류 체인으로 모멘텀이 어떻게 됩니까? 확산이 되는 그 구간에 진입을 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들 뉴스만 보셨다면은 결국에는 그 자금 자체가 어디로 이동을 하는지 놓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결국 지금 시장은 실적이 확정이 되는 그 속도보다 테마, 그리고 정책, 빅테크, 전력 수요 이 이슈가 주가를 먼저 움직이는 선순환 구조로 분명히 이동을 하고 있다라는 것을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우리가 어디서 알 수가 있었습니까? 이번에 CES 2026에서 알 수가 있었잖아요. CES 2026에서 두산이 가스터빈과 SMR, 연료 저지를 AI 인프라 전력 솔루션으로 전면을 내세웠고요. 시장은 이를 전력 설비 슈퍼사이클 내러티브로 연결을 가속화를 시켰습니다. 자, 이 구간에서 당연히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결국 중요한 부분들이 뭐였냐? 당연히 타이밍일 수밖에 없었던 부분들이죠. 이게 기준이 더 중요해질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이 이제는 왔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번 이 투자 전략 보고서 같은 경우는요, 2026년 대응 자료부터요, 그리고 기관과 외국인의 자금 흐름, 그리고 모멘텀의 현재 실제 근거부터, 그리고 시나리오별 주가 흐름, 가능 구간까지 하나의 흐름으로 전부 다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가 뭘로 움직일 수가 있는지 그 근거부터, 그리고 차트에 대한 근거, 최소 목표 수익, 최종 투자 시나리오와 그리고 AI 매집 단가 분석까지 전부 다 해당 자료 안에 다 정리를 해놨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이 시나리오별로 주가 흐름 가능까지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볼 수가 있어서 이 정보가 여러분들 없이 두산 에너빌리티를 그냥 단순히 접근만 하게 되면 나중에 또 어떤 말을 여러분들이 할 수가 있냐? 그때는 몰랐다라는 말이 분명하게 나올 거라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영상 하단에 보시면 제 개인 연락처 다들 보이실 겁니다. 010-2794-1584번으로요. 간단하게 문자 두 글자 도움이라고만 저에게 문자를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부담 없이 여러분들 해당 참고 자료 여러분들도 참고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핵심적인 이야기로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우리가 여기서 또 냉정하게 봐야 될 부분들도 분명하게 있겠죠. 자, 일단 두산 에너빌리티는 뭡니까? 수주 산업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렇다라는 것은 결국 테마부터 시작을 해서요. 뉴스까지 주가를 먼저 끌고 갈 수는 있지만 결국에는 매출이랑 이익 인식은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다소 걸릴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구간에서는 주가에 대한 변동성이 당연히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은 수주에 대한 프로젝트 자체가 단기간에 대한 수주 인식이 아니라 중장기 수주로 이어지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왜냐하면 원전 같은 경우는 단기간에 지어지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가스터빈이라 해도 단축 시간이 짧아진다고 해도 그 매출 인식 자체가 시간이 조금 걸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에 따른 주가의 프리미엄이 어느 구간에 위치를 해주냐에 따라 가지고 위든 아래든 변동성은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은 여러분들이 한 번쯤은 체크를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들이고
부분들이고 단기적으로는 결국 AI 전력 이슈에 민감하게 반응은 할 수는 있겠죠. 다만 중기 평가는 뭡니까? 결국 수주가 얼마나 빠르게 본계약으로 이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그 계약이 실적으로 전환이 되는지 그 부분에서 갈릴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근데 그 부분에 갈리는 가능성이 높은데 현 시점에서 두산 에너빌리티는 명확하게 그쪽에 터닝 방향성이 나와주고 있다라는 게 팩트가 되는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이 봐야 할 포인트는 딱 명확합니다. 첫 번째는 뭐예요? 미국 전력 인프라 투자예요. 결국에는 이 미국 인프라 투자가 실제 가스터빈과 발전 설비 발주로 계속해서 이어진다라고 하게 되면은 당연히 주가는 지금 계속해서 올라가는 게 타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SMR과 원전, 밸류체인 쪽이죠. 즉 MOU와 예약 단계를 넘어서서 본계약으로 계속해서 진행이 되는지 그 여부를 체크를 하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정비 서비스 매출 이게 굉장히 좋다라고 제가 말씀드렸었죠. 결국엔 설치 이후에 반복적으로 뭐예요? 쌓이는 정비라든지 이 서비스 매출의 이익의 질이 계속해서 개선이 되는지 그 여부만 체크를 하면 됩니다. 결국 정리하면은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 기재두라고 이제는 보시면은 안 됩니다. 이제는 뭐예요? AI 시대에 이 전력 부족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구조적 문제의 해법 안에 있는 기업이다라고 여러분들 이제는 해석을 하고 보셔야 됩니다. 결국 그 해법 쪽에 서 있는 게 두산 에너빌리티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고요. 주가는 그 모멘텀을 현재 반영을 시키고 있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 모멘텀이 결국에는 구조로 굳어질지는 앞으로 확인이 되는 수주라든지 그리고 실적 그에 따른 숫자가 결정을 하겠지만 지금은 바로 그 숫자를 기다리는 또 구간이 될 수도 있겠죠. 다만 향후를 놓고 볼 때는 어떻게 된다? 계속 커질 수밖에 없는 게 현 시점일 수밖에 없다. 이게 팩트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산 에너빌리티는 여러분들 지금 올라가는 게 타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점을 여러분들이 꼭 참고로 하고 계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들 제가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한 말씀 좀 드리게 되면요. 여러분들 투자는 말이 아니라 결국 결과로 보여주면 됩니다. 제가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도 작년 9월 달이었어요. 작년 9월 2일 날에 제가 영상으로 찍어서 말씀을 드렸을 때 당시가 이 가격이었습니다. 27만 원대. 그때 당시에 제가 SK 하이닉스를 저희 구독자분들에게 매수를 해야 된다. 그리고 그 매수에 대한 근거를 아래 5가지 축으로 PPT 형식으로 말씀을 도와드렸었어요. 그 당시에 트럼프 행정부에 대한 부분들의 협상 여지가 열려 있다라는 점.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고려를 했을 때 감세 기대감이 작용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레거시 반도체 가격이 지난 2개분기 하락이 마무리가 됐고 상승 초입에 탈 가능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H뱅 같은 경우는 장기 공급 계약을 체결을 하기 때문에 이게 장기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가격 변동성은 낮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왜? 단기 공급 계약이 아니기 때문에 한번 공급 계약이 체결이 되면은 장기적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가격 변동성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결국 계약을 맺었던 그 가격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해서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면은 SK하이닉스가 됐든 삼성전자가 됐든 누가 됐든 HBM 쪽에 대한 부분들의 공급 계약을 맺은 기업들 같은 경우는 꾸준하게 똑같은 그 금액을 수주를 계속해서 받아 나갈 수 있다라는 하나의 시너지 역할을 해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번째 같은 경우도 이거였어요. 중국 IT 기기 수요에는 삼성전자가 SK하이닉스보다 더 민감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었고요. 그렇기 때문에 SK하이닉스가 상대적으로 중장기적으로 삼성전자보다 견조할 가능성이 더 높다라고 말씀을 드렸던 부분들이에요. 자, 이때 당시만 해도 사실 SK하이닉스가 HBM 쪽에 대한 부분들에 관심을 많이 못 받을 때였습니다. 작년 9월까지만 해도요. 그리고 이때 당시에 누가 SK하이닉스를 사? 할 때였어요. 이때만 해도. 근데 지금 어때요? 78만 원이라는 가격을 찍었어요. 이게 불과 여러분들 6개월이 채 걸리지가 않은
가격입니다. 수익률만 따져도 여러분들 200%가 오른 가격대예요. 200%가. 자, 그뿐만이 아닙니다. 그 다음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어요. 제가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작년 7월 달에 10일 날에 사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때도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제가 아래 6가지 근거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때도 하반기 금리나 경기 회복, 로봇 투자 수요 반등 기회가 여전히 열려 있고, 그리고 일본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 회복세가 확인이 됐기 때문에 야스카와 기업 같은 경우는 로봇 수요 회복을 확인을 해볼 수 있는 중요한 지표 중에 하나입니다. 근데 야스카와 기업이 실적이 회복이 되는 게 작년에 확인이 됐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마 로봇 기업들이 단기적인 반등이 됐든 뭐가 됐든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소개를 했었습니다. 그러면서 삼성그룹과의 전반적인 협력이 더욱더 확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레인보우 로보틱스 같은 경우는 완성형 로봇을 만드는 기업이다 보니까 사족 보행이 됐든 AMR이 됐든 뭐가 됐든 제품 매출에 대한 본격화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휴머노이드까지 다양한 기술력을 갖춘 기업이기 때문에 내년까지 그리고 내후년까지 무조건 길게 보고 장기 홀딩을 해야 되는 종목 중에 하나다라고 제가 이 당시에 말씀을 도와드렸습니다. 그때가 여러분들 27만 원 할 때였어요. 27만 원 할 때. 이때 솔직히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마찬가지였고요. 로봇주 보지도 않을 때였어요. 왜? 수급도 많이 없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로봇주를 누군가가 쳐다도 안 봤어요. 왜? 실적도 거의 없을 때였거든요. 이때는. 자, 그런데 결국에는 불과 6개월이 채 되지가 않았어요. 지금 가격이 53만 원이라는 고가 라인을 찍은 구간입니다. 1월 달 딱 돼서. 결국에는 수익률로만 치면요, 거의 100% 이상 올랐다라고 볼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이게 6개월마다, 5개월마다, 4개월마다 결국에 50% 이상씩 오르는 종목들은 분명하게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로봇주가 됐든 반도체 쪽이 됐든 엔터가 됐든 뭐가 됐든 그 다음 갈 수 있는 그 섹터를 여러분들이 그 안에서 옥석 가리기를 충분하게 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들 과거에도요, 재료라든지 그리고 그 재료에 따른 부분들의 구조를 먼저 본 종목들은요, 시간이 지나서 결국 숫자로 평가를 받게 됩니다. 자, 문제는 대부분 이미 옳은 거 아니냐, 늦은 거 아니냐를 말하다가 결과가 나온 뒤에 구조를 본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은 결국에는 늦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더 필요한 부분들이 뭐예요? 확고한 관점이라는 게 필요한 부분들이죠. 지금은 여러분들 AI라는 부분들이 중앙의 축으로 있고요. 반도체 쪽이 이미 출발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뭐 HBM 쪽, 물론 HBM도 반도체 쪽으로 끼어 들어갈 수가 있겠죠. 그럼 하나의 축으로 놓고요. 자, 그런 다음에 전선과 전력, 인프라 쪽으로도 놓을 수가 있겠죠. 그리고 지금 뭐가 갔습니까? 로봇이 갔죠. 자, 로봇 같고요. 그 다음 뭐가 갈 수가 있겠죠? 의료 AI가 또 갈 가능성도 높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한한령 해제 기대감, 한중 정상회담에 대한 기대감, 엔터 쪽에 대한 부분들이 증권사 리포트들도 굉장히 잘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저는 의료 AI, 엔터 이 둘 중에 하나가 앞으로 5개월, 6개월, 아니 이거보다 더 안 걸릴 가능성도 높다고 봅니다. 이 안에 50% 이상 올라갈 종목이 분명하게 저는 나온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혹시라도 이 시장 구조 기준으로 제가 정리를 하고 그리고 앞으로 5개월, 6개월 안에 50% 이상 올라갈 수 있는 종목을 제가 정리를 따로 해놨기 때문에 이 종목이 혹시라도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요. 영상 위에 여러분들 보시면은 010에 2794-1584 제 개인 연락처가 다들 보이실 겁니다. 자, 거기에 종목이라고 두 글자 그냥 저에게 문자 딱 종목이라고만 남겨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제가 앞으로 뭐 5개월, 6개월 안 걸릴 수도 있어요. 정말 빠르면 1개월, 2개월 안에 갈 수도 있습니다. 다만 제가 그냥 길게 봤을 때 한 반년 정도를 보고 장기 홀딩 관점으로 종목을 몇 개 좀 뽑아놨습니다. 그리고 제가 힌트를 좀 드렸죠. 그 다음이 의료,
AI 쪽 혹은 엔터 쪽이라고 제가 힌트를 드렸습니다. 근데 이 안에서도 다 가는 게 아닙니다. 이 안에서 옥석가리가 분명히 필요하다. 그걸 제가 이미 뽑아놨기 때문에 혹시라도 필요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종목이라고 그냥 문자만 남겨주시면은 히든주 역시도 여러분들에게 전부 다 말씀을 도와드릴 예정이니까 필요하신 분들만 연락을 주셔가지고 받아가시면 되실 것 같습니다. 결국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들은요, 확고한 관점이에요. 확고한 관점만 여러분들 있으면은 그 다음 급등주 역시도 여러분들도 충분히 탑승을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 그걸 꼭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금일 영상은 여기서 종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